쓰레기 모시고 살지 마세요. 당신의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선생님,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장, 창문, 아니면 침대 옆에 쌓여 있는 물건들이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세어 보십시오. 1분만 투자해 보세요. 거실에 있는 쿠션, 책장에 꽂힌 책, 서랍 속 잡동사니, 옷장 안 옷가지들. 대충이라도 세어 보십시오. 몇 개나 되십니까? 보통 한국 가정의 물건 개수는 평균 3,000개에서 많게는 1만 개가 넘습니다. 놀라우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그중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쓰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사는 물건입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독립해서 자취방을 얻었을 때 제 집은 방 하나, 그리고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옷 서너 벌, 이불 한 채, 냄비 하나, 그릇 2개.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만에 방 청소가 끝났고 30분이면 빨래와 설거지까지 모두 해치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와. 오늘 하루 어땠어? 방이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을 사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30평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보다 더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집은 커졌는데 공간은 좁아졌습니다. 물건은 늘어났는데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 정말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지난 30년간 모아온 물건들의 전시관입니까? 20대에 샀던 첫 정장, 아직도 옷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대에 유행했던 그 명품 가방, 몇 년째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40대에 열심히 모았던 그릇 세트, 1년에 몇 번이나 꺼내 보십니까? 자식들이 쓰라고 사 모은 물건들, 정작 그 자식들은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집을 창고로 쓰고 계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박물관입니다. 과거의 유물들만 가득한 박물관. 그 안에서 당신은 관람객이 아니라 관리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매일 먼지를 털고, 정리하고, 쓸데없이 물건을 옮기고, 그것이 당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니멀리즘을 오해합니다. 물건을 다 버리고 텅 빈 방에서 수도승처럼 살라는 거 아니야?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늦었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닙니다. 미니멀리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때 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나이야말로 미니멀리즘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이제 채워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소중해진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채우는 시기입니다. 학위를 쌓고 경력을 쌓고 인맥을 쌓습니다. 30대는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 위치를 다집니다. 그렇다면 40대 이후는 무엇을 해야 할 시기입니까? 비우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줄 것인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신문 더미, 쓸모없는 전선과 공구들, 언젠가 쓰겠다고 모아둔 비닐봉지와 박스들.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이렇게 소중하게 모신 건데 나는 그냥 다 버렸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 여러분, 지금 당신이 아까워서,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그 물건들, 결국 자식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추억이 자식에게는 처치 곤란한 짐이 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는 여행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정리정돈 방법을 알려드리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품격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 재구성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오디오북은 두 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스웨덴의 도스타드닝, 즉 죽음의 청소 철학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중년이 넘으면 자발적으로 집을 정리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철학은 놀랍게도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덜어낼 때 비로소 본질이 드러난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집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물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중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떠나겠습니다. 2점. 먼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저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릴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10년 전 입었던 코트. 이제는 유행도 지났고 몸에도 안 맞지만 그때 제 월급의 반을 털어서 샀던 물건입니다. 백화점 쇼핑백까지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입을 날이 올 거라고. 아니, 최소한 이 코트를 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랍 속 명함들. 이미 연락도 끊긴 사람들, 회사도 옮긴 사람들, 심지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의 명함이 수백 장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맥의 증거라고, 내가 이만큼 사회생활을 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책장의 책들. 읽지도 않은 책. 읽다가 만 책. 읽었지만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책을 버리는 건 마치 내 지적 수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하나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워서, 추억 때문에,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비싸게 샀으니까, 선물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유들이 전부 과거와 미래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증명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대비하거나 정작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 물건을 쓰지 않는데 말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산 그 명품 가방을 버리면 그 시절의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승진 기념으로 받은 트로피를 버리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도 함께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버리면 그 소중했던 시간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물건은 추억이 아닙니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진짜 추억은 당신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살아온 삶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물건에 집착할수록 진짜 추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옷장에 걸린 아이 옷을 볼 때마다 당신이 느끼는 건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막연한 죄책감입니다. 버려야 하는데,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입니다. 서랍 속 오래된 편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리움이 아니라 또 정리 못했네 하는 자괴감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추억은 희석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이 수많은 잡동사니 위에 파묻혀 버립니다. 제게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온다면 나머지는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산 12인용 찻잔 세트, 1년에 몇 번이나 쓰십니까? 동창회에 들고 가려고 무리해서 산 명품 가방, 그걸 보고 진짜 당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남을 위해 삽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정작 그 남들은 당신의 물건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든, 어떤 그릇에 밥을 먹든, 어떤 소파에 앉아 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자랑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도록 소파를 배치했고, 책 많이 읽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정작 저는 그 책들을 읽지 않는다는 걸.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지적 수준을 증명하는 전시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 다시 읽고 싶은 책 30권만 남기고 전부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교양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대신 텅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에 안락의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의자에 앉아 진짜로 책을 읽습니다. 30권의 책을 천천히 제대로 읽습니다. 전시용 300권보다 애독하는 30권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40대, 50대가 넘으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쟁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후반전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쓰는 것.
그것만 남기면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산 물건들, 그것들이 당신 집의 몇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가 얼마입니까? 당신은 지금 수억 원짜리 공간을 체면 유지를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공간을 당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거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냉장고 속 양념장들, 언제 만드신 겁니까? 만들 때는 분명 자주 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 뒤편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인 홈쇼핑 박스들, 10일 행사에 혹해서 산 샴푸와 치약들, 건강식품들. 나중에 쓰겠지 하고 샀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버렸습니다. 운동기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살 때는 분명 매일 쓸 거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래 건조대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절대로를 의미합니다. 3년 동안 찾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찾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불안에 휩싸이는 건 다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지금 혹시 모르니까 하고 쌓아두는 것들은 대부분 미래에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나중에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40대, 50대, 60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해서 물건을 쌓아두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쾌적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그 공간 때문에 당신은 숨이 막힙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정리하지 못한 것에 스트레스 받고 쌓인 짐을 보며 우울해집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네 번째, 가장 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전 제품.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당신입니까? 당신이 가진 명품 가방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줍니까? 당신이 모은 골동품이 당신의 품격을 대변해 줍니까? 당신이 산 비싼 가구가 당신의 성공을 말해 줍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했는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에서 나옵니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여기서 핵심은 불필요한입니다. 무엇이 불필요한가? 내가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과거를 부여잡기 위한 것, 불안을 감추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가립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해지는 겁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죽음의 청소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남은 생을 가장 나답게, 가장 자유롭게 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신도 이제 시작하십시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과거의 나, 남들의 시선,
미래의 불안을 위한 거야? 만약 후자라면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진짜 당신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철학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3점.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결심합니다. 오늘 집 전체를 정리하겠어. 그리고 모든 옷장을 열어젖히고 모든 서랍을 쏟아붓고 모든 창고를 뒤집어 놓습니다. 3시간 후 집은 전쟁터가 됩니다.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당신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못해.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집을 정리하는 건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하루 15분, 한 공간씩 원칙입니다. 오늘은 옷장 한 칸만 봅니다. 내일은 서랍 하나만 봅니다. 모레는 책장 한 줄만 봅니다. 15분이면 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작하십시오. 15분이 지나면 무조건 멈춥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치지 않는 겁니다. 정리가 고통이 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정리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양치질하듯, 세수하듯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공간을 완전히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손대면 집 전체가 난장판이 됩니다. 하나를 시작했으면 그것을 완성하십시오. 그래야 성취감이 생기고 계속할 힘이 납니다. 자, 이제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제가 쓰는 기준은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을 1년 안에 사용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90%입니다. 계절 물건이라면 2년 기준으로 적용하십시오.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 쓰지 않은 그릇, 꺼내보지 않은 장식품. 이런 것들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퇴장한 물건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유명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물건을 손에 들었을 때 설레는가? 기쁨이 느껴지는가? 만약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죄책감, 의무감, 부담감이 든다면 그건 당신을 위한 물건이 아닙니다. 비싸게 샀으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유는 전부 의무입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물건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물건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 물건이 당신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지금 이게 없다면 다시 살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강력합니다.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이 물건이 지금 당장 사라진다면 당신은 돈을 내고 다시 살 의향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있으니까 두는 거지. 없으면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이런 물건들이 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물건만 남기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집에 있는 물건의 70%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머리로는 버려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으려고 하는데 자꾸 다시 꺼내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의 박스입니다. 큰 박스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들을 전부 그 안에 넣으십시오.
박스에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창고나 다락방 구석에 넣어둡니다. 6개월 후 그 박스를 열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다는 건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박스를 뜯지 말고 그대로 버리십시오. 이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야. 일단 보관해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이미 그 물건과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버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절대로 추억이 많은 곳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가족 사진, 아이들 물건, 부모님 유품, 이런 것들은 가장 나중에 다뤄야 합니다. 감정이 복잡한 물건부터 시작하면 첫날부터 지쳐버립니다. 가장 쉬운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욕실을 추천합니다. 욕실을 한번 보십시오. 샴푸, 린스, 바디워시가 몇 개씩 있습니까? 반쯤 쓴 것들, 새로 산 것들, 샘플로 받은 것들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 피부에 안 맞아서 안 쓰는 것,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방치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욕실 정리는 보통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보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욕실에서 샤워하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 이게 정리의 힘이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반찬, 굳어버린 양념장들, 이런 것들이 냉장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더 아까운 건 당신의 건강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병원비가 몇 배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냉장고는 저장고가 아닙니다. 냉장고는 유통 공간입니다.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야 합니다. 냉장고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 당신은 무엇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사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냉장고를 비우십시오. 딱 일주일치 식재료만 넣어두십시오. 그러면 음식 쓰레기도 줄고 장 보는 시간도 줄고 돈도 절약됩니다. 욕실과 냉장고를 정리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제 본격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옷장. 여기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옷의 20%만 입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옷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옷을 전부 꺼내서 침대 위에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입어보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사이즈가 맞습니까? 지금 입고 나가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버리십시오. 살 빼면 입을 수 있어. 이런 옷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정말로 살을 뺀다면 그때는 새 옷을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나를 위한 옷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옷은 옷장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행이 지난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어. 아닙니다. 설령 유행이 돌아와도 당신은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취향이 바뀝니다. 옷을 정리하고 나면 옷장에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는 시간이 10분에서 2분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이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책장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십시오. 책을 한 권씩 꺼내서 펼쳐보십시오. 다시 읽을 것 같습니까? 이 책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합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보내주십시오. 중고 서점에 팔거나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책은 읽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는 건 그 책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새 책을 한 권 사면 헌 책 한 권을 내보내십시오. 책장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읽고 싶은 책만 남게 됩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공간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학창 시절 일기장, 부모님께 받은 편지,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들. 이런 것들은 손에 드는 순간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물건은 그저 매개체일 뿐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사진으로 남기기입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100장을 전부 보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찍어서 앨범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꺼내볼 수 있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간직할 순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 하나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필요한 다른 가족에게 나눠주십시오. 추억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개의 물건을 대충 보관하는 것보다 한 개의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이 이 물건들을 보고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리의 기준입니다. 큰 박스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남기고 싶은 것들만 담으십시오.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당신의 삶을 대변하는 것, 당신의 가치관이 담긴 것. 놀랍게도 그 박스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모은 수천 개의 물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그냥 살면서 쌓인 생활의 잔해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집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막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4점. 6개월 전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거실 바닥에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평화구나. 예전 같았으면 쌓인 물건들을 보며 주말에 정리해야 하는데 하고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의미 없이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고 싶은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까? 음악을 들을까? 산책을 나갈까? 선택은 자유였습니다. 이게 바로 비움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물건이 사라진 자리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정리할 것이 없으니 시간이 남습니다. 찾을 것이 없으니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짐이 없으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곧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낯설 겁니다. 텅 빈 공간이 어색하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겁니다. 너무 많이 버린 건 아닐까?
하는 후회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30년, 40년을 물건과 함께 살았는데 일주일 만에 적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다릅니다. 방이 밝아 보입니다. 공기가 맑아 보입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맞구나. 이게 내가 살아야 할 방식이구나.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집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볼 때 자동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나를 기쁘게 할까? 이게 없어도 괜찮지 않나? 당신의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세일 광고를 봐도 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물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진짜 행복은 물건이 아니라 공간에서, 자유에서, 선택권에서 온다는 걸. 그렇게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말합니다. 집이 참 깔끔하네. 비결이 뭐야? 당신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거 없어. 그냥 필요한 것만 두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압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걸. 이게 당신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걸. 비움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당신은 배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 과거의 어떤 부분을 놓아줘야 하는지, 미래의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계도 변합니다. 집이 깨끗해지니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정리가 안 돼서 부끄러워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가 오면 당당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달라집니다. 물건 때문에 싸우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거 왜 안 치워? 저거 언제 버릴 거야? 이런 말들이 사라집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대화를 할 시간이 생깁니다. 자식들도 변화를 알아챕니다. 명절에 집에 오면 말합니다. 엄마, 아빠, 집이 넓어 보여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당신은 대답합니다. 응, 이것저것 정리했어. 이제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나중에 우리가 없어져도 너희가 치울 게 별로 없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느낍니다. 이게 진짜 부모로서의 책임이구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짐을 남기지 않는 것도 사랑이구나. 스웨덴 사람들이 죽음의 청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편하기를, 자신의 부재가 짐이 아니라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죽을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무소유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때 온다고. 지금 당신의 집을 보십시오. 물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 공간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물건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겁니다. 물건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니까요. 진짜 부자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후회스럽고, 때로는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가십시오. 하루 15분, 한 공간씩. 천천히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6개월 후, 당신의 집은 다른 공간이 될 겁니다. 1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저처럼 소파에 앉아 햇살을 보며 중얼거리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물건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집.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집. 불안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집. 그 집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쓰레기 봉투 하나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서랍 하나, 선반 하나, 옷장 한 칸. 뭐든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15분이 있습니다. 모레도, 글피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당신의 공간은 변할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 변하면 당신도 변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들, 자유, 평화, 여유, 기쁨. 그것들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이제 떠나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담담한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한 마음으로.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결심했던 것을.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변화를 선택해줘서 자랑스럽다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에 걸맞은 공간에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채우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들로. 당신의 여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